네. 두 번째 사건은 이거 참 말하기도 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네. 좀 화가 나는 내용인데 예. 사건이 보면 2022년 5월에 SNS를 통해서 알게 된 11세 여아에게 음란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 네. 그러니까 알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 알몸 사진을 받고 난 다음에 이걸 협박독으로 사용해서 한 달 상간이죠. 한 네. 달도 안 되는 상간에 지금 4차례 성폭행을 한 거거든요.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데 너무 화가 나는데요. 결국에는 구속이 됐고 징역 5년이 나왔는데 이 징역 5년이라는 것도 너무 화가 납니다. 왜 5년밖에 안 되는 건지도 너무 화가 나고요. 이런 사건이 이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와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지금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은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요? 네, 심지어 많아요. 원래 또 제가 이제 성폭력 네. 수사를 전담하던 부서에서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의외로 많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부모가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좀 깊이 좀 우리 아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지금 그 내용이 아이하고 SNS에서 만나서 한 달 정도 됐는데 거기서 이 남자가 4차례나 그 엄마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그 집에 가서 아이를 간음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드물지 않다라는 게 드물지 않습니다. 더 화가 납니다. 작년에는 심지어 이제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 이 아이는 그래도 13세, 그러니까 만 13세였어요. 딱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저희 경찰서 제가 이제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사건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SNS 통해 가지고 이 남자를 만나게 됐고 만나서 이 남자는 심지어 자기 여자친구가 직장에 나가 있는 사이에 여자친구 집에 가서 이 아이를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간음을 했었던 그런 사건도 있고 제가 항상 부모님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다 그들하고 접촉을 하고 이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휴대폰을 좀 몰래 좀 봐라. 확인을 해라. 확인을 좀 해봐라. 뭐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떤 그 남성하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SNS를 통해서 어쨌든 자기의 뭐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음란하는 그 행위를 해가지고 자의행위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게 어떤 협박을 해서가 아니라 호기심에 응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뭐 11세 여하고 어떻게 보면 다 초등학생이고 초등학교 심지어 고학년도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SNS 상에서 아무리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내 알몸의 사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게 가능한 게 왜 가능한 걸까요? 이게 막상 상대방이 뭐 어떤 걸로 유혹을 하는 게 있는 걸까요? 이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캐릭터를 게임 캐릭터를 준다고 한다든가 아마 문화상품권 같은 거를 줄게 뭐 그러면 잠깐만 옷 좀 그래, 올려서 사진 좀 보내줄래? 약간 이런 그런 식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 아이였는데 행위들이 이제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고민을 하다가 저희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아이가 지금 이게 남자들을 만나서 어쨌든 간에 뭐 성관계도 하는 것 같고 그 휴대폰을 보니까 진짜 그 음란한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어머님이 저희한테 이제 그 신고를 해서 저희가 사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사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은 굉장히 발육이 굉장히 잘 된 아이들은 좀 커 보이잖아요. 맞아요. 크잖아요. 호기심도 있을 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술록화를 하러 갔는데 이제 해바라기 센터로 너무 깜짝 놀란 게 애가 굉장히 왜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니라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로밖에 안 보였고
옷차림도 완전 초등학교 저학년 옷차림에 이렇게 아이들이 매는 가방 있잖아요. 조그만 네, 가방에 그다음에 핀을 이렇게 꽂고 왔는데 아, 더 어려 보인다는 거군요. 굉장히 어려 보였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보다도 더 어려 보이는 아이인데 그 아이 진술을 받고 휴대폰 가지고 와서 이제 포렌식 해가지고 가해자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좀 흔적이 남잖아요. 네. 근데 다른 것들은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탁 폭파시켜 버리면 그쵸. 흔적이 남질 않아요. 텔레그램이나 뭐 인스타 DM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담당 형사한테 휴대폰을 좀 켜놓고 있어라. 혹시 연락 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랬더니 정말 휴대폰으로 한 번 만났던 남자들이 얘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빨리 저희 답하라고 그랬죠. 만나자고. 네. 잡아야 되니까요. 네, 잡아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요. 이거를 뭐 얘네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네. 것들이 없으니까. 그거는 만약에 그 메시지가 안 왔었으면 결국 못 잡을 뻔한 거네요. 이제 일부는 네. 못 잡을 뻔했죠. 그래서 메시지 온 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만나자고 해서 그 남자를 당일 한 3명을 3명이요? 예. 3명을 잡아서 구속영장 신청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영장이 발부가 돼서 한 번 그런 행위를 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소아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성적인 관념 자체가 네. 형성되기 전에 다른 이제 유혹으로 그게 물질의 그쵸. 유혹이 됐던 아니면 캐릭터의 유혹이 됐던 아니면은 다소 외로운 아이들에게 뭔가 내가 마치 보호자로 따뜻한 보호자로서 혹은 마치 무슨 동화 속의 키다리 아저씨처럼 굉장히 외로움을 타는 아이들이 많죠. 네, 그렇게 실질적으로. 따뜻하게 접근하면서 이제 성적인 행위를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호감의 보상처럼 당연한 보상처럼 인식을 시키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 나가는 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본인이 원하는 그 따뜻한 관계의 유지 혹은 경제적인 보상 혹은 캐릭터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 아저씨한테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식으로 왜곡된 성 개념을 가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노출된 그런 네. 쪽으로 노출된 아이들은 그 다음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냥 정말 더 그게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가해자들이 사실 이런 왜곡된 성관계를 만들어서 이 행위를 반복하게끔 가스라이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런 거죠. 그 누군가 제3자가 개입해서 알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 같지 않나? 이런 경우에 이제 제3자가 그쪽 개입을 하죠. 친구가 알게 되든 네. 아니면은 학교 뭐 상담 선생님이 알게 되든 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느 순간 그걸 알게 되면 자기들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또 생각을 해요.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얘기를 못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런 범죄들이 암암리에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쁜 어른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타깃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사건 물론 이런 유의 사건들이 피해자의 부모님들의 어떻게 보면은 방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가해자의 문제가 훨씬 더 분명히 큰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를 부모님이 애들을 잘못 돌봤기 때문에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라는 건 마치 여성에게 치마가 너무 짧게 입고 옷을 야하게 입으니까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거의 유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럼요. 어떻게 예방할 거냐? 그리고 이 가해자들에게 이건 사실 성도착이잖아요. 로리타라는 성도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계속 있을 거거든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처벌의 두려움을 더 강화시켜 줄 거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가해자들의 유혹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접근 방법에선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어찌됐건 구체적인 성행위에 대한 걸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걸 상당히 민망해 하잖아요. 지금도 아이들 그 성교육할 때 그런 거 잘 안 네. 하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문제는 SNS이기 때문에 네. SNS 상에서 아이들은 이미 너무 자극적인 성적인 어떤 영상이나 어떤 정보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맞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사실은 이런 어른들이 너희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할지도 몰라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게 상당히 민망하지만 어쨌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도 이런 어른들의 위험성 네. 극히 일부지만 SNS 상에서 혹은 내가 어떤 아주 위험한 어떤 집단 안에 노출됐을 때 이 성폭행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좀 저는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그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디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리고 특히나 SNS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경계심을 심어주는 게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해요. 지금 호주 같은 데서는 딱 그 청소년까지는 법적으로 규제를 해놨잖아요. 지금 저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게 네. 없으니까요. 네. 그냥 아예 SNS는 정말 범죄의 피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거야라는 거에 대한 걸 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건 교육적인 차원에서 경계심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게 뭐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으니 그런 거라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SNS는 어른들보다는 애들이 더 잘하니까 부모가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애들이 겁이 없어요. 다만 이거 이 총경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징역 5년이라는 거요? 어떤 폭행 협박에 의한 네. 간음이었다라고 하면은 형이 훨씬 더 셌을 것인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이건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동의하에 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3년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연령대는 폭행 협박을 해가지고 성폭행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까지 개념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네. 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유혹이 쉬운 거지. 만약에 이 아이들이 조금만 인식이 있었다 그러면은 반항을 할 거고 거부를 할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폭행 협박이 들어갔겠죠. 아예 그런 사람들을 만나질 않죠. 법리적인 해석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재판부에서. 저는 정신과의사 입장에서 이거는 성도착이기 때문에 재발 우려가 너무 높거든요. 근데 선생님 되게 놀라운 거는 뭐냐면 네.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근무를 할 때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좀 구속을 시키고 네. 이제 구속이 되면 이 사람들이 그 치료 감호소에 간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어쨌든 검사를 하잖아요. 네. 저희는 다 아동 성기호증이라고 네네, 하던가요? 네네. 성도착인데 성- 이제 아동이죠. 네. 예, 아동, 로리타. 아동, 네. 예. 그게 판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동 성독착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란 거예요.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내 심리 상태에서 이게 그러면 아동 성 기호증이 아니란 말이야? 정신과 진단이라는 거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게 고려돼야 돼요. 사회 문화적이라는 네, 사회 문화적인 네. 배경이라는 게 고려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소아 성애자, 네. 소아 성애자의 영역이 상당히 드물어요. 서구에 비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더라도 소아 성애에 대한 성도착이 맞다라고 진단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 진단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지금 서구의 기준을 갖다 붙이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 감호소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거기가 되게 열악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상 소아 성애에 대한 부분이 극도로 적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건 병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척도가 좀 다르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정신과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이고 정신적인 영역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란 게 고려돼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충분히 고려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감정을 보냈을 때 성도착이 그러니까 너무 아닙니다라고 답답했어요.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왜 아니지? 왜 저도 아니지? 답답하네요. 저도 답답하네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성도착과 관련된 치료를 받고 나오죠.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징역 5년이라는 거는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너무 낮지 않나. 네. 실제로 이때까지 이런 범행에 대해서 성도착이라는 진단이 안 나와 버리니까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거는 뭐 그냥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 범행인가 보다라고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것도 좀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마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력 네. 예, 이런 것으로 처벌받은 그 성범죄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5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